한국은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고도 성장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여러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상위권 수준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죠. 우리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70년대의 산업화와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배워왔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당시 정부의 공을 크게 평가하며 높았던 경제 성장률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높았던 경제 성장률에 가려진 다른 진실을 말해보려 합니다. 바로 한국의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을 알아야 한국이 왜 유럽 국가들의 GDP를 추월했는지, 일본은 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는지, 중국과 미국의 GDP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며 왜 미국을 뛰어넘을 수 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나라의 경제 규모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지표는 국내 총생산이라 불리는 GDP입니다. 하지만 국내 총생산이란 개념은 GDP의 직관적인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지식백과에 나오는 GDP의 개념은 사람들이 GDP 증가의 실질적인 원리를 깨우치는데 방해만 되는 설명이죠. GDP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GDP가 통화량 곱하기 통화유통 속도라는 것입니다. A라는 나라의 통화량이 1,000원이고 통화유통 속도가 10이라면 이 나라의 GDP는 1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GDP가 늘어나는 방법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통화유통 속도가 빨라지면 됩니다. 그래서 GDP 성장이 둔화폭을 보일 것 같으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GDP에서 통화량과 통화유통 속도는 핵심 뼈대입니다. 그러나 GDP 증감폭의 또 다른 변수는 인플레이션이죠. 만약 정부가 GDP를 위해 통화량을 늘린다고 해도 정작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GDP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 국채를 발행하고 통화량을 늘려도 물가지수가 제자리인 잃어버린 30년을 겪을 동안 일본의 국내 총생산은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이죠. 통화량과 통화유통 속도가 마찰을 이루는 몸통이자 뼈대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은 달리는 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찰을 잘 만들어놔도 정작 달릴 수 있게 해주는 말이 없으면 마찰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명목 GDP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가격 수준이 상승하면 증가합니다. 1년 동안 물가가 10% 상승했다면 같은 양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10%더 비싸게 팔리게 되죠. 이 경우 실제로 생산된 양이 변하지 않더라도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 GDP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1975년도에 새우깡의 가격은 50원이었습니다. 1975년도에는 새우깡 1,000만 개를 팔아도 매출액이 5억이 나왔지만 지금은 같은 1,000만 개를 팔게 되면 150억의 매출액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GDP도 오르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1965년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49였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2025년 1월의 물가 지수는 115.7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평균적으로 46배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5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 총생산의 규모는 자연스레 성장하게 됩니다. 50배의 물가 상승이라고 해도 이게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국만 보면 얼마나 많이 오른 건지 알 수는 없죠. 그렇다면 유럽의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하면 1990년대 이전까지는 모두 한국보다 GDP 규모가 큰 나라들이었습니다. 한국이 네덜란드의 GDP를 뛰어넘은 것은 1991년이고 스페인의 GDP를 뛰어넘은 것은 2013년입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하면 유럽의 44개국 중에서도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뒤를 잇는 5번째, 6번째 대국입니다. 현재 한국의 GDP보다 높은 유럽의 국가도 저 4개밖에 없을 정도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엄청나게 커진 것이죠. 스페인의 1965년 1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3.38로 현재의 116과 비교하면 스페인은 60년 동안 물가 지수가 34배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이 46배의 물가 상승이 일어난 것에 비하면 적게 오른 것이죠.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스페인의 물가 상승은 꽤 큰 편이어서 한국이 스페인의 GDP 규모를 추월하는 데는 엄청 오래 걸린 거죠. 이번엔 같은 기간 네덜란드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1965년 1월 네덜란드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7.7이고 현재는 131.6입니다. 네덜란드는 60년 동안 물가 지수가 겨우 7.4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렇게 인플레가 더디다 보니 네덜란드는 한국이 비교적 빠른 시기인 1991년에 GDP 규모를 추월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의 인플레가 훨씬 심했기 때문이죠. 또 1960년대에는 서로 비슷했던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GDP 규모가 현재는 격차가 벌어진 것도 그동안 네덜란드보다 스페인의 인플레가 더 높았기 때문인 부분도 한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국의 물가지수로 돌아오면 특히 한국은 1970년대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습니다. 70년대야 금과 달러의 태환 정지와 오일 쇼크 등으로 전 세계 공통적인 물가 상승이었다고 하지만 한국은 60년대에도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에 시달리고 있었죠. 한국의 고도 성장을 얘기할 때 저 당시에 엄청난 인플레이션 상승을 빼놓고 경제가 성장했다고만 얘기하면 마치 말이 없는 마차가 스스로 움직였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서 인플레이션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인플레이션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켜서 GDP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나라의 GDP는 어떻게 될까요? 1년의 물가 상승률이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이렇게 오르니 GDP도 천문학적으로 올라서 미국을 뛰어넘게 될까요? 하이퍼인플레이션은 1개월의 물가 상승률이 50%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달이 지날 때마다 물가가 2배씩 오르는 미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전 세계 환율의 기준이자 기축통화인 달러 대비 환율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환율도 수십 배, 수백 배가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평가받는 GDP도 결국은 오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상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GDP를 성장시키고 싶다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의 적정한 수준의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엔 최근 3년 사이 한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보는 것처럼 대부분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내수와 민간 소비 침체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지표죠. 이미 많은 평론가들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지표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이 부분이 GDP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명목 GDP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증가폭만 보면 과거 정부들만큼 우수해 보이기도 합니다. GDP에서 중요한 요소인 소비가 점점 침체에 빠지고 있는데 왜 국내 총생산은 계속 상승하기만 할까요? 바로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뛰어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같은 3년 사이 명목 GDP는 250조 원 증가한 것에 비해 GDP 변화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광의통화 M2는 400조 원도 넘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통화량 증가분은 살펴볼 때마다 항상 늘어나고만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죠. 또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은 1% 미만으로 나오는데 인플레이션이 이보다 더 크게 오르고 있는 부분도 통화량과 함께 한국의 명목 GDP를 어거지로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3년 내내 계속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데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으로 명목 GDP만 성장하는 이 상황은 가장 질 나쁜 경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했어도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던 부분은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이 공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명목 GDP 성장은 아무 의미 없는 통화량 남발과 인플레이션에 의한 속이 골마 터지고 있는 경제 성장이죠.